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송황실의 역사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건 충격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더더욱 끔찍한 일들이 마구 벌어집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의 셋째 아들이자 무릉왕이었던 유주는 첫째 형 유소가 아버지를 죽이자 거병했습니다. 유준의 군세가 수도에 이르자 곧 처절한 공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소는 직접 병사들을 독려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아녀자들까지 동원해 방어했습니다. 유소 측의 한 장수는 형세가 불리해지자 깊숙한 곳에 위치한 황제의 거처에까지 달아났다가 결국 붙잡혔는데 내장이 도련해지고 심장이 뜯겼으며 그 고기를 잘라 살점을 찢어 여러 장수가 생으로 먹고 두개골은 불살라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전쟁은 참혹한 고륙 상징이었습니다. 무릉왕 유주는 큰형 유소와 유소의 아들들인 4명의 조카를 군기감 앞에서 참수했습니다. 둘째 형과 그 세 아들 또한 뒤늦게 끌려와 처형당했고 이들 모두의 머리는 강에 띄어져 있는 배 위에 매달렸으며 나머지 시신은 저작거리에 전시되었습니다. 형수들은 채찍질을 당해 그 상처에 독약이 부어졌고 시체는 불살라 장강에 뿌려졌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도 파헤쳐져서 연못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정당한 명분이었다지만 이토록 잔혹하게 형제를 그리고 형제들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고 정권을 교체한 효무제 유주는 능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책을 읽을 때 7줄을 동시에 읽고 말타기도 잘하고 활쏘기도 잘해가지고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을 그렇게 죽인 것처럼 뭔가 인간성은 조금 비틀려 있었습니다. 일단 즉위하자마자 동생을 죽였습니다. 남평왕 유삭이라는 친동생인데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를 업신 여긴다면서 사람을 시켜서 몰래 음침하게 독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군왕 유이선이라는 사람의 이제 딸들을 첩으로 삼았는데 이 유이선이라는 사람은 유유의 6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효무제 유준한테 있어서는 작은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촌들을 이제 첩으로 삼은 겁니다. 더욱이 유이선은 유소 토벌의 종군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공신 중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딸들이 당한 치욕에 분노한 유이선은 강주자사 장지를 설득해 반란을 일으켰고 그 군세가 1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강에 있는 군선의 행렬은 수백 리에 걸쳐 이어져 있어서 형주, 강주, 연주, 예주는 총 4개의 주를 진동시킬 정도였다고 사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질과 유이선의 군세는 곧 관군에 의해서 각각 기병돌격과 화공에 당해서 격파당했고 장질의 자손들은 모두 목이 매달렸으며 유이선은 형제 정신이 나간 채로 틀어박혀 있다가 수도로 압송됐습니다. 반란이 진압돼서 끌려온 그 작은아버지 유이선의 처형을 시작으로 효무제는 이제 황실 잔혹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17살밖에 안 된 친동생 무창왕 유혼을 폐서인한 뒤 자결시켰고 그리고 또 다른 동생 경릉왕 유탄도 뭔가 제거하려는 그런 낌새를 보이니까 그 유탄 스스로가 우려를 해가지고 군사를 모으고 방비를 하기 시작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효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유탄의 자귀를 강등한다는 조서를 내리고 군대도 함께 보내서 습격했습니다. 유탄 또한 가만히 앉아있다가 죽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고륙 상징이 시작됐습니다. 구중궁궐 속 폐하의 추잡한 짓거리를 아무리 사람 입을 막아 숨기려 해도 숨겨지겠습니까? 유탄은 그렇게 표문을 올렸습니다. 그 답변으로서 효무제는 수도에 있던 유탄의 일파를 1000명 넘게 죽였습니다. 유탄이 머물러 있던 경릉에는 장군 심경지를 파견해 곧 성을 함락시키고 유탄을 참수하니 그의 일가족이 모두 자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죽은 유탄의 성씨마저 갈아버리고 그 경릉성 안에 있던 모든 귀족과 백성들을 죽일 걸 명령했습니다. 장군이었던 심경지는 어린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청했는데 이것도 거절당하고 결국 무고한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효무제는 신하를 대하는데도 법도가 없었습니다. 나이든 신하들은 노인네라고 놀렸고 이가 튀어나온 사람은 뻐드렁니라고 불렀으며 키가 크고 작음에 따라 살이 찌고 마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별명을 붙여 불렀습니다. 또 곤륜노라고 불리는 흑인 노예를 부려가지고 그한테 몽둥이를 주고 여러 신하를 마음대로 때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효무제는 궁궐을 개축할 때 할아버지였던 무제 유유가 살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곳에는 바람 막는 병풍이 흙으로, 등불은 칡으로, 파리채는 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하가 그걸 보고 유유의 검소함과 덕을 칭송하자 효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골에 미천한 노인네에게는 이만해도 과분한 거지. 효무제는 말년이 되어 아내가 죽자 이전보다 더욱 탐욕스러워졌고 종일토록 술에 취해 도박을 즐겼습니다. 결국 35살의 나이로 옥촉전에서 술병이 나서 죽고 맙니다. 태자로 있던 유자업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즉위한 황제는 즉위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16살이었는데 느릿하고 거만하게 행동할 뿐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슬픈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친어머니인 왕태후 병이 너무 유독해지자 그녀가 아들이자 황제인 그를 불렀는데 유자업은 태연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 방에는 귀신이 많은데 어찌 가겠는가? 왕태후는 그 말을 듣고 시종에게 외쳤습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내 배를 가르거라. 내 어찌 저리 비린내 나는 녀석을 낳았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씨가 죽었습니다.
이해 수도 건강에서는 기근이 들어서 10명 중 7명꼴로 굶어 죽었다 합니다. 어머니가 죽고 유자업도 나이가 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권은 포악하고 멋모르는 황제 대신 효무제 일의 중신이었던 대버풍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버풍은 유자업한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장차 영양이 될 것입니다. 영양은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유유의 장남이었으나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 신하들한테 폐위된 소재 영양왕 유이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황제는 참다 못 참고 대버풍을 먼 곳으로 갑자기 귀양 보낸 다음에 죽음을 내렸습니다. 대버풍이 죽은 다음날 그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효무제가 죽은 이후에 신하들은 드디어 폭군 횡포가 끝났다며 매일같이 술판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버풍 일가가 유자업한테 죽어버리니까 조정 모든 사람들이 다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중신 중 유원경하고 안사백이라는 사람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유의공이라는 사람을 대신 세울 음모를 꾸몄습니다. 유의공은 유유의 사남이자 유자업의 작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음모는 곧 발각됐고 황제는 직접 근위대에 있는 우린병을 이끌고 유의공 토벌에 나섰습니다. 유의공은 살해된 뒤 사지가 절단되고 창자와 위가 갈라져 찢겼으며 눈알은 후벼 파져서 꿀에 담겼습니다. 탕후루가 된 겁니다. 유자업은 이 꿀에 담긴 눈알을 귀목종이라고 불렀다 하는데 이 귀목종의 종이 당시에 유행하던 이 꿀에 절이는 떡을 말하는 거라서 진짜 탕후루라고 부르던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유원경과 그의 8아들, 6동생들과 조카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일가몰살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황족이고 친척이기도 한데 그냥 연좌제를 그냥 적용하는 게 참 유송황실의 특징입니다. 사서에서는 이 반란에 연루된 고관대작들이 죽기 전까지 거리에서 매 맞으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마치 노예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누이로 사nem공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드라마 봉수항이라는 거에도 나오고 되게 여러 매체나 만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역사 인물인데 하루는 그 유자업이 사nem공주한테 갔는데 사nem공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첩과 폐하는 비록 성별은 다르나 같은 씨앗에서 태어났습니다. 폐하는 육궁의 궁녀 만여 명을 거느리시나 소첩은 오직 부마 하나뿐이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유자업은 그 말을 듣고 누나가 맞는 말 하는구나 여겨가지고 공주로 하여금 좌우에 얼굴이 곱고 머리칼이 아름다운 남자 30명을 두게 했습니다. 이걸로도 만족하지 못한 공주는 더 큰 자극을 찾아서 이부랑 저연을 탐하여 황제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이부랑 저연이라는 사람은 저담지의 아들로서 공주한테는 고모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연은 열흘간 공주의 수발을 들었고 죽기를 맹세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유자업이 선조들의 초성화를 그리도록 시켰습니다. 완성된 증조부 유유의 화상을 보고 황제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시다. 천자를 여러 명이나 사로잡으셨도다. 할아버지였던 문제 유일용의 화상을 보고는 황제는 말했습니다. 역시 위대한 분이시다. 그러나 말년에 자식한테 머리가 터져서 죽는 일을 못 면하셨지. 여기서부터 슬슬 사이코패스적인 말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효무제의 화상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코가 빨갛지 않다. 분명 술독이 올랐을 터인데 왜 빨갛지 않은 거야. 화공은 어서 코를 빨갛게 그려라. 그리고 유자업은 이제 드디어 유송 황실의 공식 가족 행사인 동생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이복 동생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살밖에 안 된 이복 동생 신한왕 유자라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됐습니다. 유자라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세에는 반드시 제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그 동시에 이복 동생뿐만 아니라 친동생도 죽입니다. 친동생 남해왕 유자사라는 아이는 죽을 때 6살이었는데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죽입니다. 친여동생입니다. 그리고 계모 묘도 파냈는데 동시에 아버지 묻힌 묘까지 같이 파내려고 했는데 이제 신하들이 말려가지고 그건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계속 친척 죽이기와 신하 죽이기의 연속이라서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열거하는 것도 힘들 지경입니다. 작은아버지 유창이라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이제 북쪽 나라로 도망가고, 그리고 회계태수 공영부라는 사람은 영신이어서 백성들이 하나같이 칭송하던 그런 좋은 신하였는데 그럼 다른 신하들의 아첨하는 말 한마디 듣고 채찍으로 쳐 죽이고 두 아들 또한 죽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영삭장군 하매를 죽인 일입니다. 하매는 유자업의 고모인 신체장공주 유영미한테 장가간 사람입니다. 유자업은 고모를 후궁에 들여 겁탈하고는 공주가 죽였다고 속인 뒤 궁중의 비녀 하나를 죽여서 하매한테 보내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고모를 근친상간한 것도 모자라서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걸 동시에 저지른 유자업한테 하매는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그게 들켜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는 어느 날 동물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물원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이 황제의 작은아버지들이라는 겁니다. 작은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살찐 상동왕 유욱은 돼지왕이라고 불렀고, 건한왕 유효이는 살인왕이라고 불렀고, 신양왕 유효우는 도적왕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성격이 묻어난 동해왕 유위는 노세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세왕을 제외한 나이 많은 3명의 왕을 항상 밧줄로 포박해서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황제는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든 뒤에 거기에 물을 채워서 흙탕물을 만들었고, 그 안에 새 왕을 넣고는 여러 음식물을 이리저리 섞어서 누렁이밥 된 거를 이제 말구유에 담고는 그 안에 기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황제가 오늘은 멧돼지 잡는 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돼지왕 유혹을 죽이려고 하면은 이 살인왕 유효인이 나와가지고 돼지는 아직 죽이면 안 됩니다. 아드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관과 패를 꺼내서 죽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황제의 분노를 간신히 풀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밖에서도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켰고 안에서도 불온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자업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어느 날은 여러 후궁들하고 공주들을 다 불러서 일렬로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들을 겁탈하도록 시켰습니다. 남평왕 유삭의 비인 강씨는 이에 따르지 않음을 저항했습니다. 황제는 그녀의 세 아들,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친척이 되는 남평왕 유경유, 여릉왕 유경선, 안남후 유경연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강씨한테 채찍 100대를 내렸습니다. 또 하루는 황제가 화림원 중림당이라는 곳에서 궁녀들을 발가벗긴 뒤 서로 쫓도록 하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궁녀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목을 베었습니다. 그날 밤 황제는 꿈속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황제한테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는 폐악무도하니 내년 곡식이 익을 때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황제는 다음날 꿈속에서 본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다시 꿈에 나타나서 욕했습니다. 황제는 무당들을 불러서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수백 명과 함께 귀신을 활로 쐈습니다. 귀신들이 모두 죽은 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제의 눈앞에서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황제는 급하게 들고 있던 활을 빼들어서 화살을 쐈지만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이리저리 도망갔고 황제도 소리를 치며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황제는 붙잡혔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습니다. 상동왕께서 태왕 태후의 명령을 받드심에 폭군을 없애시고 이미 평정하셨다. 살인왕 유효인이 비서성에 가서 돼지왕을 접견하고는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였습니다. 돼지왕 유욱이 이에 버선발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유자업의 친동생인 예장왕 유자상과 사남공주를 동시에 죽였습니다. 이 돼지왕이 바로 훗날 명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 이후에도 유송황실의 막장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최악처럼 보이는 유자업보다 더 최악의 황제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